네,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07명의 의원 중에서 겨우 25명이 참여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제라도 국민 여러분께 통렬한 반성의 뜻과 함께 윤석열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밝힌 25명의 의원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망언을 퍼붓습니다. 내란 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에 비교되는 전쟁광 아닙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위헌 위법한 12.3 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헛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용기 있게 사과한 이 25명의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계엄에 대한 이렇게 큰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 같은 당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나머지 눈치 보느라 사과하지 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당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분의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 동조 세력인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에게 피해와 충격을 입힌 쿠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공분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법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듯이 국내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 40조 원을 넘긴 데 이어서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 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사실상 편법 의도로 회사를 쪼개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서 국내에서 경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쿠팡의 행태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택배기사, 물류센터, 노동 문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경영 시스템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의결권 기준 지배력이 약 75%에 이르는데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정위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고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 국회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 후에도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관세 협상을 빌미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압박과 이런 것들을 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런 관세 협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한 협조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은 그냥 못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쿠팡의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이번 사고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십억 원씩 현금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중대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적자인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이란 점을 방패막이 삼아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도리어 미국 법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인은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매출 대부분을 항운의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어서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을 포함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칙에 따르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Material Information을 신속하게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해서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당연히 공시 대상입니다. 또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의 경우 8-K 양식의 항목 1.05, 폼 8-K 아이템 1.05입니다. 로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2023년 개정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칙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 모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사건 신고를 1일에서 8일 앞두고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쿠팡 전현직 핵심 임원들의 혐의는 더욱 위중합니다. SEC 규칙 10B-5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인사이더 트레이딩 및 중대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매매 즉 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쿠팡 임원들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주식을 처분한 것이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기 범죄이며 더 나아가 증권법 위반 및 투자자 기만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고 사실 알고도 은폐한 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의심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히 시행하는 국가인 만큼 집단소송의 합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메타의 경우 2019년 개인정보 유출로 약 1조 원의 합의금과 7조 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이 사안이 그럴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이 가중됩니다. 우버의 경우 해킹 사실을 숨기다가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의 경영진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 법인을 방패 삼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책임마저 나몰라 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제대로 조사받고 그동안 회피해온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